제64회 현충일인 오늘 도내 곳곳에서 애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나라사랑 정신과 영면을 기원하는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조기를 개항한 춘천 지역 학교와 공공기관은 10군데 가운데 6곳에 불과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작업에 총력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생 멧돼지 접근을 차단하는 농장 울타리 설치가 저조한 데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 MBC가 지난 2월 보도한 양구 신장투석 환자들의 원정투석 어려움이 해결됐습니다. 양구 한 개인병원이 인공신장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4회 현충일인 오늘 도내 곳곳에서 애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춘천시 우두동 충렬탑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는 보훈가족과 각 기관 단체장, 공무원,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홍천 지역에서도 충렬탑과 충혼탑에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추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조기를 개항한 춘천 지역의 학교와 공공기관이 6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 학원연합회가 춘천 지역 초중고와 대학교 등 54개 교를 조사한 결과 조기 개항률은 63%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도청 등 공공기관도 60곳 가운데 60% 정도인 36곳만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태극기를 기폭만큼 내려달지 않고 평소처럼 태극기를 달아 현충일 조기 개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도내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 5월 강수량이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적었던 도내 지역은 이번 비로 가뭄 해소와 산불 걱정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영서 지역은 30에서 80mm, 영동 50에서 100mm입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영동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해 현재 접경 지역에서는 울타리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병의 매개체인 이상 멧돼지 접근을 막기 위해서인데 설치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돼지 8,000마리를 키우는 양구의 한 돼지 농가. 지난주 울타리 설치용 자재를 주문했지만 자재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재 신청조차 하지 않은 농가는 더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원도가 파악한 접경지역 울타리 설치 대상 농가 43곳 중 설치가 끝난 농장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어디까지가 농장 땅인지 가리는 측량 문제로 인해 작업이 늦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 땅이 촌이라서 그런지 경계가 조금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느라고 아마 시일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15일 접경 지역 돼지 농가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되기 보름 전쯤 이미 울타리 설치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가장 중요한 실제 설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농가가 설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는 데다 소규모 농가 중 자부담 비율 30%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원도 분석대로 측량상 문제가 주 원인이라면 설치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땅 주인들이 사용 동의를 해주고 이러면은 이제 좀 수월한데 요즘에 이제 땅들이 좀 민감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해결이 좀 덜 되기도 해서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강원도는 접경 지역 돼지 농장주에게 울타리 설치를 빨리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달 중에는 울타리 설치가 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파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 MBC는 지난 2월 양구 신장투석 환자들이 가까운 인공신장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에 양구의 한 개인 병원에서 인공신장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하루 4시간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 환자들. 양구에는 인공신장실이 없어 신장 환자 30여 명은 춘천까지 원정 투석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안타까운 농촌 의료 현실에 양구의 한 개인 병원이 인공신장실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힘겨운 원정 투석을 다녔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이제서야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편하게 진료를 받으시게 돼가지고 보호자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공신장실은 고가의 투석 장비와 높은 의료진 인건비 탓에 환자가 40명 이상이 되지 않는 군 지역에서는 이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적은 화천과 인제 등 강원도 내 7개 군 지역 병원에는 여전히 인공신장실이 없습니다. 양구 개인병원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등록 환자는 현재 10명. 사실상 적자를 떠안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된 계기는 그 투석 환자들이 그렇게 먼 거리로 투석 받으시는 게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공사를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비해 의료 취약 지역이 많은 도내 농촌 지역에 공공의료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는 정책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급여 대상 노인들을 방문해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 근무 시간과 일수가 제한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올해 75살인 황도일 할아버지는 시각장애와 지체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오전 내내 돌봐주고 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말동무를 해주는 등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 그저 옆에 동생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마음이 평안해요. 이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수급자를 돌보는 것이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족 요양보호사는 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3시간, 한 달에 24일까지 요양 제공 시간이 인정되는데 가족 요양보호사는 하루 1시간, 한 달에 20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요양보호시간 제한 규정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요양사가 와서 하는 것보다 배를 한다고요. 이 시간이고 뭐고 이제 돌봄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뭐 사명감이라는 거야 뭐 자기 가족을 돌본다는 이런 마음으로 갖고 하는데. 항용희 씨의 형제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냈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얼마 전 KTX 열차 탈선 사고에 대비한 재난 훈련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당시 탈선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는 강릉역을 떠난 지 5분 만에 발생했습니다. 기관차와 객차 2량이 갑자기 선로를 벗어나 완전히 꺾인 겁니다. 승객 198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16명이 다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코레일은 초동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을 선로 전환기의 훼손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선로 전환기 전환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되어서 당시 정부는 전국 KTX 노선의 선로 전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신속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탈선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지금은 KTX 열차가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을 보면 사고 이후 정부가 보여줬던 강한 의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철도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에 나섰지만 6개월이 되도록 사고 원인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련 설비를 분석할 전문가조차 사고 발생 3개월가량이 되어서야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의 책임을 밝혀 사법 처리 여부와 대상을 정하는 일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결산 중에 있습니다. 조사의 결과가 나와야지만 과실 여부를 따진다든지 이런 게 차후에 이루어지는 거군요. 예. KTX 열차 탈선 사고 이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던 정부 의지가 흐지부지된 게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화천군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다른 공무원을 지어 숨지게 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화천군 화천읍의 한 도로에서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 45살 김모 씨를 지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정 씨를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였습니다. 제21회 황태축제가 오늘 인제군 북면 용대 삼거리 황태촌에서 개막해 오는 9일까지 나흘간 계속됩니다. 오늘 오전 산신제를 시작으로 개막된 황태축제는 하루 2회 황태국 시식회를 비롯해 관광객들이 황태강정과 양념구이, 황태라면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황태요리 체험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됩니다. 또한 각종 황태를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설 판매장도 운영되는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마련됩니다. 올여름 휴가를 가는 사람 10명 가운데 2명이 강원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와 함께 국내에서 여름 휴가를 계획한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휴가지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전체의 22.9%를 차지해 제주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